윤석열은 사람 목숨을 대체 뭐라고 생각하는 겁니까? 법사위에서 윤석열의 충격적인 음모가 터졌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아무 일도 없었다. 내란이 뭐가 불법이냐 이런 어이없는 소리를 더 이상 내뱉지도 못할 정도의 충격이라 얘기를 듣고 있던 기자들도 모두 벙찔 정도였습니다. 헌재는 이래도 윤석열 탄핵을 계속 미루기만 할 생각입니까? 윤석열도 이래서 꼭두각시 한덕수와 최상목을 방패막이로 계속 데리고 있던 겁니다. 지금까지 사고가 터질 때마다 한덕수가 책임지고 사퇴하겠다고 해도 윤석열이 끝까지 막았던 이유가 이런 것이죠. 이제는 그것도 끝입니다. 아무리 온갖 꼼수를 다 부려도 국민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대한민국을 바닥으로 처박은 윤석열의 내란은 숨길 수 없습니다. 오늘도 구독, 좋아요와 함께 정치사수 시작해보겠습니다. 장관 대행님, 네네. PPT 올려주세요. 영현백 계속 묻겠습니다. 영현백 관련해가지고 지금 종의관 문의했던 곳이 2군단 산하 702 특공연대라고 하고 이게 오음리에 있는 군대거든요. 네. 지금 특수본 지금 내란 수사하고 있는 거죠. 이 부분은 좀 저희가 자세한 내용을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노상원 수첩에 들어가 있는 이 오음리 수거 대상을 체포해가지고 오음리로 지금 수거 수집소에 보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네. 오음리는 이 영현백 종이관을 주문한 2군단이 오음리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연결이 되어 있고 그러면 노상원 수첩 관련해가지고 특수본에 수사를 해야 돼요. 이거 수사가 진행이 안 되는 것 같아요. 특수본에서 노상원과 관련해서는요. 지금 내란 속에 윤석열 피고인에 대해서는 구속 기소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왜 특수본에서 제대로 수사가 안 되고 이렇게 저거 한번 보세요. 내란 수계 그리고 내란 목적 살인 예비거든요. 근데 살인범이 지금 구속 취소돼서 풀려나와서 지금 안락하게 있는 거예요. 국민들이 너무 불안해요. 우리 국민들은 이 법률가들을 믿고 정치인들을 믿고 그냥 일상을 살아가요. 내란을 저지른 저런 중대한 범죄자는 잘 구속해 줄겠거니 잘 구속해서 잘 재판해 줄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데 다음 거 보여주세요. 그런데 이렇게 내란 저지른 대통령은 내란을 저질러서 이 탄핵을 앞두고 있고 그러니까 이 공직자들이 엉망진창이 됐어요. 법치주의가 무너졌거든요. 저 최상목 대행, 심우정 검찰총장 이 사람들은 헌법재판관이 되고 싶은가 봐요. 법무차관님 헌법재판관 되시고 싶으신가요? 위원님 말씀 취지는 알겠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최상목 대행이나 검찰총장은 최상목 위헌성에 대한 발언을 하신 것 취지로, 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한 이유가 방통위 개정안이 위헌성이 있다. 그리고 명태균 특검법이 위헌성이 있다. 심우정 검찰총장이 직시한 거 안 한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 이 사람들 헌법재판관도 아닌데 모든 법률은 차관님도 법률가시겠지만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나기 전까지는 합헌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헌법재판관도 아니면서 헌법재판관 행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기가 막히게도 법원의 판사는 법에도 없는 것을 규정을 자기가 만들어가지고 윤석열한테는 이게 더 나아. 형사소송법이 있지만 내가 보기엔 윤석열한테는 맞춤형으로 이렇게 하는 게 더 맞아. 이러면서 구속 취소를 해버렸어요. 최상목 대행의 마은혁 재판관 불임명은 다음 거 보여주세요. 헌법재판소에서도 위헌이라고 결정이 났습니다. 그리고 최상목 본인도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고 했어요. 존중한다고 했으면 임명을 해야 됩니다. 직무유기라는 것이 즉시범입니까, 차관님? 계속범적인 성격 계속범이에요. 계속범은 현행범인입니다. 계속범이 현행범인이기 때문에 언제든 체포가 가능해요. 법률적으로 그렇습니다. 차관님께서도 아시겠지만 그리고 이 최상목 대행의 문제는 굉장히 심각할 뿐더러 직무유기에 중대한 위법을 저지르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탄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역사에 죄를 물어야 돼요. 그리고 지금 보니까 과거에 국정농단 사건 때 어마어마한 국정농단 비리의 공범이네요. 역사가 한번 처벌을 하지 않으니까 또다시 똑같은 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전두환을 제대로 처벌하지 않으니까 또 윤석열이 내란 저지르는 겁니다. 그게 역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심우정 검찰총장이요.
저희는 검사 2,300명이 이거를 이해를 못해요. 차관님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즉시 항고권을 행사할 거라고 2,300명의 검사들이 모두 다 예상을 했을 겁니다. 그게 검사예요. 왜냐하면 맨날 구속하고 칠판에 적혀 있어요. 달력에 구속 기간이 날로 적혀 있지 시간으로 적혀 있지 않거든요. 즉시 항고권을 포기한 것은 직권 남용입니다. 그리고 이 윤석열 검찰총장은 마찬가지 지휘권 남용이거든요. 특수본 지침에 있는 법에 있는데도 그것을 행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직권 남용입니다. 법무부에서 4년 전 윤석열 감찰하듯이 직접 감찰에 나서야 됩니다. 검토하십시오. 네, 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특수본과 관련된 어떤 지시와 관련된 그런 위법성 주장 부분은 이 기본적으로 특수본 그 예규가 있긴 있는데 이게 2001년도 만들어진 규정이고 이 사건에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검찰총장은 일반적인 법 규정에 따라 지휘는 가능한 부분이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네. 위법하고 부당한 수사에 대해서 감독할 책임이 권한이 있는 것이지 적법한 법에 있는 것을 행사하겠다는 것을 못하게 할 권한은 없는 거예요. 대검의 지휘권은. 네네. 시한권은 실무정의 권한이 아니에요. 그 부분은 시한권을 실무정에 행사하기 위해서 왜 대검 회의를 소집합니까? 수사팀과 의견 조율을 특수본에서 즉시한권을 행사할지 구속이 취소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서 보고서를 올리면 대검에서 그거 가지고 판단해가지고 즉시한권을 행사하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실무정의 즉시한권이 아닙니다. 네, 대검과 특별 네, 정리해 주세요. 네, 그 부분은 네, 수사팀과 의견 조율을 거친 사항입니다. 대한민국 공당의 최고위원회의를 이렇게 노상에서 진행하게 된 점에 대해서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또 이 장면을 지켜보시고 걱정을 하실 우리 국민들께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보면 이 과정 또한 우리가 위기를 이겨내기 위한 불가피한 행동이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윤석열 정권의 실정과 12.3 계엄이 끝내 나라 전체를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스웨덴의 민주주의 다양성 연구소가 우리나라를 2년 연속 독재화 진행 국가로 평가했습니다. 이런 망신이 없습니다. 모범적 민주국가가 어느 사이 이렇게 독재가 진행 중인 나라라는 평가를 받게 됐습니다. 국민이 피땀으로 군사 독재 정권과 싸워서 민주주의를 이룩한 대한민국에서 말만 들어도 트라우마가 생길 독재라니, 더군다나 그것도 군사 독재라니 기가 막힐 뿐입니다. 다시는 없으리라 이겼던 군사 쿠데타가 45년 만에 부활했고 입만 열면 자유민주주의 노래를 부르더니 정작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고통이 된 지는 이미 오래고 설상가상으로 70년 넘은 한미 동맹까지 위협받고 있습니다. 피터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이 첫 인도 태평양 순방에서 한국을 제외했습니다. 소위 패싱당했습니다. 국정 혼란과 정치적 불안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국제 질서의 대전환기, 국익을 위해 한시가 급한 상황이지만 정부에서는 치밀한 대응은커녕 안보 패싱이 아예 일상화되고 있습니다. 한미 FTA 재협상 가능성마저 제기되고 있지만 관세 협상의 골든타임도 속절없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위기의 본질은 국정 혼란의 지속에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건재함을 증명하려면 하루빨리 국제사회의 불신을 해소해야 합니다. 정상적인 리더십을 회복해야만 지금의 위기도 돌파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대한민국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서 모두가 힘을 모아야 될 때입니다. 현재의 신속한
판결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집권 여당의 연금 개혁의 의지가 과연 있는지 참으로 의아스럽습니다. 국민의힘은 같이 길을 찾자면서 민주당이 가까스로 양보해서 합의가 될 듯하면 또 돌을 던지고, 길을 찾아서 합의가 될 듯하면 또 돌을 던져서 방해를 놓습니다. 입으로만 연금 개혁하자고 합니다. 그런다고 연금 개혁이 됩니까? 하나 양보하면 또 조건 붙이고, 양보하면 또 조건 붙이고, 양보하면 또 조건 붙이고, 하지 말자는 거죠. 생색은 내면서도 실제로는 안 하겠다. 이게 정부 여당의 행태입니다. 어제는 급기야 오전에 의장과 양당이 합의한 내용을 3시간 만에 번복하기까지 했습니다. 아이들 장난도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집권 여당의 책임감을 조금이라도 회복하기 바랍니다. 민주당도 국민의힘도 연금 개혁을 하는 이유는 아프지만 국민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집권당이 민주당 발목 잡느라 개혁을 지연시키면 결국 그 부담은 우리 미래 세대들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국민의힘은 미래 세대의 죄인이 되고 싶은 것입니까? 우선 큰 틀에 합의한 만큼 20일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큰 틀의 논의를 계속 해가야 됩니다. 국민 삶을 위한 논의에 집중해서 합의하는 것이 일단 최선이기는 합니다. 국민의힘의 조속한 입장 변화를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으로 박찬대 원내대표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최상목 부총리가 어제 9번째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모두 40번째 거부권이고 이승만 45회 이래 최다 거부권 기록입니다. 이렇게 국회 권한을 심각하게 침해하니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한 단계 떨어진 선거민주주의 국가로 취급받는 것이고 결함 있는 민주주의 국가로 낙인 찍힌 것입니다. 이승만이 12년 동안 45회 거부권을 행사한 점에 비춰보면 윤석열 정부는 3년 만에 40회로 사실상 역대 최다 줄 거부권 기록을 세웠습니다. 특히 최상목 부총리는 이승만, 윤석열에 이어 역대 3번째로 많은 거부권을 행사하는 진기록을 세우며 윤석열 아바테라는 사실을 입증했습니다. 축하드려야 될까요? 최상목 부총리는 어제 9번째 거부권을 행사한 국무회의 자리에서 헌법재판소의 어떠한 결정에도 결과를 존중하고 수용해 주실 것을 국민께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말하며 국민께서 뒷목 잡게 만들었습니다. 헌재 결정을 노골적으로 따르지 않고 있는 헌법 파괴 당사자가 어떻게 저런 말을 뻔뻔하게 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헌재가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라고 결정한 지 벌써 3주가 꽉 찼습니다. 유체이탈 화법을 쓰며 국민에게 헌재 결과를 따르라기 하기 전에 최상목 부총리부터 헌재 결정을 존중하고 수용하는 솔선수범을 보이십시오. 헌재 결정에 따라 오늘 안에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십시오. 검찰이 김성훈 경호처 차장과 이강우 본부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 당연한 행동을 하기까지 늦어도 한참 늦었습니다. 그동안 검찰이 김성훈 차장 구속영장을 필사적으로 막는 사이 군 사령관들의 경호처 비아폰 통화 기록이 원격으로 삭제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내란의 핵심 증거인 비아폰 서버 압수수색이 여전히 진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증거 인멸이 착착 진행된 것이 아닌지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헌법재판소 흉내내면서 내란 속의 윤석열을 풀어준 죄,
영장 판사 흉내내면서 김성은 차장 구속영장을 계속 반려한 죄, 결과적으로 증거 인멸의 기회와 시간을 준 죄, 반드시 그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헌정질서 수호 책무를 방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윤석열 탄핵심판 선고가 늦어지면서 내란 속에 윤석열이 풀려나고 혼란과 불안과 갈등이 증폭되고 경제적 피해 또한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렇게나 시간을 끌어야 할 일인지 납득할 국민이 얼마나 될지 매우 의문입니다. 쟁점이 복잡한 것도 아니고 증거도 충분하며 온 국민이 직접 목격했고 사안도 무척 중대합니다. 헌재가 최우선으로 다루겠다고 밝혔는데도 이렇게 결정이 늘어지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도 아니고 국가적 차원에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헌법 해석 최고기관인 헌재는 헌정질서 수호 책무가 있습니다. 헌재가 하루빨리 파면 선고를 내리기를 거듭 촉구합니다. 네, 다음으로 김민석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국민의 비판이 헌재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국민 다수가 윤석열 파면을 요구하는 것은 부동의 사실입니다. 파면 선고의 지연은 내란 증거 인멸의 시간을 늘리고 경제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국민의 불안을 높이고 있습니다. 계엄을 앞두고 시신을 담는 종이관과 영현백까지 준비되었다는 보도까지 나오면서 만에 하나 윤석열이 복귀하면 어쩌나 하는 공포가 국민들을 엄습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탄생 배경과 존재 이유를 되새겨야 합니다. 80년 광주항쟁과 87년 6월 항쟁을 거치며 온 국민의 민주 열망을 담은 개헌으로 헌법 수호를 임무로 출발한 헌법재판소입니다. 민주헌정을 짓밟은 권력의 친위 쿠데타를 심판하는데 좌고우면하고 국민의 고통과 불안 종식에 단호하지 못한다면 무슨 존재 이유가 있겠습니까? 헌재가 즉각 선고 기일을 지정하여 더 이상 국가와 국민의 고통과 부담이 연장되지 않도록 책임을 다하길 강력히 촉구합니다. 자신은 헌재 결정을 무시하면서 국민에게는 헌재 결정 존중을 요구하는 최상목 대행은 거울을 보고 안 부끄럽습니까? 양심과 양식이라는 게 있습니까? 이미 국정의 임시 책임조차 감당할 자격과 신뢰를 잃었습니다. 최상목이란 이름은 도덕성과 신뢰가 무너진 지식인의 능력이란 게 얼마나 무의미한 것인가를 보여주는 대명사로 전락했습니다.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여 헌재의 결정을 이행할 생각이 아니라면 차라리 침묵하고 그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이 덜 추할 것입니다.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반드시 국가 정상화의 길을 열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이 바로 서는 그날까지 정치사수가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